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붕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지붕재라 하면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압장 형태의 지붕재죠. 이제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서 이제 시공을 하는 기압장 형태의 지붕재가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금속기화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인데 기압장 형태로 모양이 찍어져서 나온 판이에요. 그것도 시공 방법은 이 기압장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겹쳐서 또 시공하는 금속기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칼랑판 지붕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징크 지붕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넬 지붕재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지붕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지붕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 집은 어떤 지붕재를 해야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그 어떤 것을 해야지만 뭐 오래 가는 것도 또 중요할 거고, 또 비 새는 분들은 뭐 비만 안 새게끔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지붕재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집에는 어떤 지붕재를 써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굳이 어떤 집에는 어떤 지붕재를 써야 되는지를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이 모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예요.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축 공사나 이제 판넬로 뭐 신축을 이렇게 지었을 때, 집을 지었을 때, 아니면 목조주택 똑같고, 보통 이제 신축 건물에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70%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일단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손에 꼽자면, 일단 아스팔트 싱글재의 경우에는 시공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금속기와 뭐 판넬 지붕재, 그 다음에 뭐 칼랑앙판, 징크 이런 거에 비해서 시공이 너무나도 간편합니다. 시공이 정말 간편하게 또 시공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기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기압장뿐만 아니라 뭐 금속 기화가 됐든 칼랑판이 됐든 징크가 됐든 뭐 판넬 지붕재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지가 기본 하지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하지 작업이 있고 그 하지 작업대로 맞춰서 자르고 뭐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고무라고 보시면 돼요. 고무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단할 때도 저희 커터칼 있죠? 커터칼로도 칼집을 딱 내면 잘라져요. 그래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간편하고, 만약에 흔히 막 이제 지붕에서 보면은 이 A자 지붕 말고도 뭔가 회첨자리라고 하죠. 물이 고이는 지붕면과 지붕문이 고여서 물줄기가 형성되는 이런 데를 회첨자리 아니면 밸리 부분,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뭐 계곡이 뭐 계곡물 계곡물이 흐른다고 해서 뭐 계곡이 형성되는 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징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절단하고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면에 따라서 겹쳐지는 그 면에 따라서 그냥 잘라서 커터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작업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뭔가 직각 작업도 그냥 줄만 맞춰서 붙여주면 되고, 기압장보다 무게도 가볍고, 만약에 원형 돔 형태죠, 그런 것도 그냥 맞춰서 붙여주면 이렇게 곡선이 자연스럽게 또 잡힙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업도 용이하고 작업도 쉽고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신축공사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일직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기압장이든 뭐가 됐든 한 장 한 장 겹치면서 내가 겹치는 폭이 달라지거나 하면은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은 삐뚤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주는 게 아스팔트 싱글은 거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먹줄을 튀겨가지고 줄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탁탁. 그러면 그 줄 라인대로 먹줄 라인대로만 붙여나가면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스팔트 싱글의 경우에는 어떤 지붕 형태든 웬만큼 싱글 시공을 한 달 정도 따라다니면서 해보신 분들이라면 혼자서도 집에서 셀프 시공도 충분히 가능한 자재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의 장점 중 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연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을 고정할 수 있는 못. 근데 요즘은 또 그냥 망치로 아스팔트 싱글을 고정할 수 있는 그냥 망치로 때려 박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아스팔트 싱글을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기관총처럼 생긴 타전기가 또 있습니다. 그걸로 또 박아주는 경우도 박아주면 또 작업도 굉장히 빠르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전기 못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커터칼 이것만 있으면은 아스팔트 싱글은 더 이상 뭐 들어갈 연장도 필요 없고 간편하게 작업이 하는 그래서 굉장히 신축공사에 굉장히 많이 시공되는 지붕 자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관을 딱 봤을 때도 심플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 싱글을 또 많이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스팔트 싱글을 제외하고 기압장, 금속기압, 칼라강판, 징크, 판넬에 비해서 자재값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자재를 주문해서 시공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거의 뭐 아스팔트 싱글은 좋은 자재죠. 좋은 자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모든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하면 되지 않느냐? 야, 얼마나 편해. 그걸로 하면은 뭐 다 되고 값도 싸고 뭐 모양도 되고 당연히 지붕재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의 또 단점은 이거는 약간 좀 케바케입니다. 케바케예요. 왜냐면 그 지붕의 경사면에 따라 틀리고 지붕 경사면이면 각도를 뜻하겠죠. 각도에 따라 틀리고 또 그 지붕이 그냥 단순 A자로만 형성된 지붕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첨자리 벨리 부분 뭐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형성자리가 생기는 그런 지붕이냐 그러니까 지붕이 굉장히 여러가지 지붕 형태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의 내구성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기압장, 금속기와 칼라강판, 징크, 판넬보다도 내구성은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뭐 다양한 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시중에 일반 알고 있는 그냥 고무 형태의 그런 지붕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압장은 뭔가 시멘기아가 됐든 돌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점토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금속기아는 말 그대로 강판이죠. 금속기아 뭐 칼라강판 이런 징크 계열은 전부 다 강판입니다. 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물론 성분들은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건 그냥 강판이라는 거예요. 철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판넬 지붕재도 역시나 겉껍데기는 강판, 철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봤을 때 뭐가 햇빛하고 추운 계절 우리나라 사계절을 버티면서 누가 빗물에 더 누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강판 종류 쪽이 좀 더 우위에 있고 그거보다 낮은 거는 좀 고무형 성분이 이제 고무도 바깥에다 오래 냅두다 보면 금방 갈라지죠. 아까도 말했듯이 커튼 컬러도 그냥 이렇게 딱 찢어지는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또 눈도 쌓이고 습기도 차고 그러다 보면 내구성이 현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의 이제 평균적인 내구성을 알아보자면 한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것도 5년도 못 갈 수도 있는 게 만약에 경사도가 이렇게 된 지붕이라면 큰 경사도가 센 지붕이라면 오히려 더 누수는 안 가겠죠. 5년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경사면이 이래요.
그러면 빗물이 닿고 있는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럼 아무래도 누수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내구성은 5년보다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붕 형태에 따라 틀립니다. A자 지붕 같은 경우는 빗물이 전부 다 배출되는 형태라서 누수의 위험은 상당히 적을 수 있지만, 아까처럼 지붕면과 지붕면이 겹치는 회천자리나 벨리자리, 그 다음에 계곡물이 형성되는 이런 자리는 빗물이 이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누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럴 경우에는 5년도 못 가고, 그런 자리는 1, 2년만 해도 터져가지고 비가 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는 뭐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좀 서론이 길었지만, 뭐 단순히 이 정도의 그냥 이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집이 지붕 경사도가 A자고 고가 세다, 그러면 그러고선 좀 적게 지붕을 드리고 싶고 좀 모양도 심플한 모양을 좀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싱글 지붕재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붕 고만 세고 싱글제의 그런 뭐 심플한 특성과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고센 A자 지붕은 싱글로 해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5년 이상이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나는 이 싱글 지붕재 이런 거 싫다, 뭔가 이제 기압장을 올린 그런 기아형, 이런 기압장 형태의 모양이 더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칼라강판이 됐든 기압장을 올리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에 대해서는 뭐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뭐 단순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압장이죠. 흔히 이제 지붕 보면, 지붕 하면 기압장 올린다, 예전 분들도 그렇고 요즘 분들도 보면은 이제 지붕 하면 기압장이 많이 그냥 떠오르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기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 기압도 있고요, 점토 기압도 있고요, 돌 기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압 종류에 따라서 그 재질이나 이제 그런 재질 형태는 다 각기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기압장의 장점은 뭐냐? 자, 장점은 그래도 우리가 지붕 하면은 이 기압장이, 아무리 기압장이 이제 원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붕 보면은 이제 기압장 형태의 지붕을 많이 볼 거예요. 원조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저건 지붕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기압장은 또 이제 시멘기아가 됐든 점토가 됐든 이제 돌기아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압장을 한 장 한 장 한 장 이제 시공을 제대로 이제 시공을 딱 해놓고 보면, 기압장의 이제 두께가 굉장히 두꺼울 거 아니에요. 철판은 굉장히 얇지만 기압장 점토 기아가 됐든 시멘 기아가 됐든 무겁기도 무겁기지만 돌기아가 됐든 기본 두께가 이 정도는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압장 자체만으로도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단열 효과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빗물이 내렸을 때 이제 이런 철판이나 강판에 비해서도 소음이 좀 덜하죠. 덜 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을 꼽자면, 이런 강판보다도 이런 시멘기아나 점토기아나 이 돌 기압장 하나만 해도 뭐 적게는 1kg, 많게는 2, 3kg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한 장에. 그러면 그 지붕을 다, 지붕 그 이 기둥, 집의 지붕에 그 기압장을 다 올렸을 때 그 무게는, 하중받는 그 무게는, 지붕의 무게는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지붕의 하중은 좀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냥 굳이 꼽자면 그냥 무게가 좀 철판보다는 좀 더 나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압장 올려서 집 무너졌다는 그런 거는 많이 없잖아요. 오래돼서 하지가 약해져서 기압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 소비자가 신경 쓸 거는 뭐 그런 거는 신경을 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소비자가 신경 쓸 거는 장점, 일단 두껍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열이 된다. 그리고 철판보다도, 철판 지붕재보다도 소음이 확실하게 좀 덜하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 대신에 가격이 이 아스팔트 전에 말했던 이 싱글 지붕 자재보다 이 기압장 시공 지붕 자재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요. 왜냐하면 이 기아장 한 장의 자재 자체도 비쌀 뿐더러 시공 자체가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강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장으로 한번 깔아버리면 툭툭툭 다 깔려지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 기아장 한 번에 투둑 이렇게 안 되죠. 한 장 한 장 맞추고 줄 라인 봐야 되고 또 위에 한 장 한 장 맞추고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강판에 비해 2배, 3배, 4배까지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자재값도 비싼데 당연히 인건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인건비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시공자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강판 같은 경우는 하루면 일을 끝낼 거를 기아장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2,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의 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일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견적이나 이런 시공을 했을 때 견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높은 시공 비용이 또 손에 꼽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기아장 형태의 이제 지붕이 부다 보면. 그리고 기아장 형태도 이제 오래되다 보면 기아장이 또 깨집니다. 이제 고무 같은 경우도 금이 가고 거기에 이제 누수가 되듯이 또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도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서 벗겨지듯이 기아장도 똑같이 뭔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싱글 지붕 자재보다 무겁기 때문에 기아장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날아갈 일은 없겠지만 오래되다 보면 이 기아장이 점토가 됐든 뭐 시멘기아가 됐든 돌기아가 됐든 돌도 깨지잖아요. 오래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장이 깨져서 또 누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강판이나 뭐 징크 판넬에 비해서는 좀 누수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예를 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 뭐 문화재, 뭐 민속촌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전통 한옥 기아장을 올려서 시공된 지붕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전통이나 문화 그런 거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이제 기아장으로 시공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또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전통 이제 기아의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꼭 특별하게 들어가는 그 기아장 시공이 들어가 있는 지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다 강판, 철판 쪽으로 많이 이제 지붕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고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아장 많이 이제 좀 접어드는 추세이기도 솔직히 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아를 이렇게 기아장이 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 칼라강판도 똑같이 그런 기와 형태로 찍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강판 쪽으로 많이 넘어오죠. 아무튼 뭐 기아장은 뭐 이 정도만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기아장이니까 금속기아. 금속기아는 뭐냐? 기아장 형태처럼 나온 이제 금속 기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기아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시멘기아, 뭐 점토기아, 뭐 돌기아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금속기아는 말 그대로 그냥 금속판으로 기아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속판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겹쳐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한 장으로 나온 것도 있고 요만큼 폭으로 곁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 골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이제 이것도 어떻게 금속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장 한 장이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겹쳐 나가는 시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강판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싱글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싱글은 이제 고무지만 이 금속 기아는 이제 금속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 장 한 장 줄 라인만 하면 겹쳐서 이제 시공을 하시면 되는 작업이긴 한데 기아장보다 일단 가볍죠. 그리고 가격도 기아랑 거의 비등치나 기아보다 비등치나 좀 낮을 겁니다. 근데 요즘 뭐 자재값이 많이 인상이 돼서 지금 가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좀 낮을 겁니다. 시공도 간편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아스팔트 싱글제도 겹치다 보니까 가볍고 둘 다 가볍습니다. 소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도 바람에 취약하다 보면 그게 몇 장 몇 장 날아갑니다. 근데 금속 기아도 역시나 자재 자체가 고정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약하기 때문에 탈락돼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음새를 한 장 한 장 한 장 겹치다 보니까 그 이음새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음새 벌어진 거에서 물이 또 침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시공이 아스팔트 싱글처럼 용이하고 가볍다는 장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기아도 좀 애매한 위치에 조금 있는 지붕 자재 중 하나인데, 장점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싱글의 장점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내구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금속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붕 자재 중 제가 많이 쓰는 잡이죠. 거의 제가 지붕사 가면은 거의 99%는 99%까지는 아니고 한 95% 정도, 거의 아니 90% 정도, 그냥 깔끔하게 90% 정도는 거의 칼라 강판 지붕 자재를 의뢰를 받고 시공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시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그렇다고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를 뭐 시공을 못하거나 뭐 다른 걸 뭐 판넬 지붕재를 못하거나 뭐 징크 지붕재 뭐 이렇게 까는 거를 못하거나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칼라판 지붕재 자체 지붕 의뢰 자체가 거의 90% 의뢰가 들어옵니다. 일반 소비자 자체도 그냥 뭐 다른 지붕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클라운판 지붕 자재를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클라운판 지붕 자재의 경우에는 이 밑에 처마부터 용마루까지 폭이 700폭으로 원장으로 쭉 갑니다. 겹쳐진 판을. 그렇다 보니까 이 700폭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거, 높은 결 이렇게 겹쳐지는 걸 제외하고는 아예 누수의 위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위험 자체가. 그러니까 누수의 위험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 청화부터 용마루까지 한 번에 끊어서 오기 때문에 시공 자체가 한 장, 그러니까 기압장 한 20개 붙일 거를 그거는 한 장이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하자도 없을 뿐더러 작업이 훨씬 나게 빠르게 또 작업이 또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또 빠르면 당연히 인건비의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 견적 금액 자체도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죠. 칼랑판 지붕자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서는, 제가 지금 지붕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솔직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시공자 입장은 부끄럽긴 하지만, 칼랑판 지붕 자재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떠한 지붕 자재 중에서 가성비로서는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거 알죠? 아무리 전문가여도 실제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인터넷으로 막 정보도 찾아보고 하는, 직접 자기 지붕공사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여러 지붕자 얼마나 많이 검토해보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오히려 가면은 제가 전문가인데 지붕 주인분들이 더 전문가라니까요. 더 지붕자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지붕 의뢰는 칼라 강판으로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자기 집 지붕 공사하는 그 집주인이나 다 이 소비자분들도 이 칼랑판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고 칼랑판 그 공사 비용 내고 지붕 공사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가성비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칼랑판이 제일 으뜸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700폭으로 위에서 원장까지 한 골 한 골 겹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자 위험도 현저히 줄고, 그리고 시공도 빠르니까 인건비도 현저히 줄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칼랑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작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스팔트 싱글 자재보다 작업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하지로 목재 40에 40 내가 원하는 걸로 기본 틀을 잡고선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지로 목재만 잡고 하게 되면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야 하지 작업은 누가 못하냐? 판넬 물론 판넬도 할 수 있죠. 근데 판넬로 자르고 하는 그 용이성보다도 이 칼랑판으로 하는 지붕 자재를 사용해서 지붕을 형성하는 그 용이성이 현저하게 더 용이하고 작업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징크가 있죠. 징크가 있지만 징크는 이 700폭으로 징크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250폭, 300폭으로 나옵니다. 길어야 400폭입니다. 그럼 이 400폭으로 하지를 자꾸 해야 되는데 목재를 정말 촘촘히 돼야 됩니다. 목재를 정말 촘촘히 되거나 만약에 목재를 정말 촘촘히 되지 않으면 더 확실한 방법은 목재 강경을 그대로 밑에 그 위에다 합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징크의 그 면이 울지 않기 때문에 합판 고정으로 합판을 또 고정해야지만 이게 징크 특성상 이 안쪽에 클립을 껴서 그 클립을 피스 자리를 가리는 그 시공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재 합판에 이제 하지를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그 하지 잡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칼라암판이면 그냥 목재로 해서 그냥 강판 자체로 마감을 때려버린다면 징크 자체는 이 목재 플러스나 아니면 각파이프 플러스 합판으로 미리 한 번 더 감싸줘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징크 그걸로 이제 판금으로 모양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근데 그걸로만 생각을 따져보면 일단 자재비가 목재값에서도 더 들어가죠. 그리고 칼랑판 지붕 자재보다도 이 징크라는 지붕 자재 자체가 더 가격이 비쌉니다. 거기다 자재값도 오버되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계산해 본다면 물론 이제 하지 작업에 판까지 하고 한 번 더 작업에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인건비의 일수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또 시공적인 면에서도 칼랑한 판이 우위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징크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형이죠. 돌출형으로 이제 카페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돌출형으로 그런 형태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진짜 우리 한국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대봉 용마로 동그랗게 해서 막 이렇게 절집처럼 한옥식 지붕, 그걸 또 징크로 모양은 그렇게 잡지를 못합니다. 징크 자체는 이렇게 심플하게 서양풍으로만 된 그런 모델만 갖고 있고 그런 디자인만 갖고 있고요. 근데 칼라암판은 심플하게 징크처럼 가고 싶다면 또 칼라암판은 또 그게 있습니다.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또 징크처럼 원하면 징크처럼 유사하게 징크판을 만들어서 또 시공이 가능합니다. 칼라암판은 모양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징크처럼 원하는데 칼라암판은 좀 저렴하게 해달라. 그러면 징크같이 찍어져 나온 칼라암판이 있습니다. 그걸로 시공을 하면 되고, 서양풍으로 막 민자로 막 용마로 대봉 이런 거 싫어한다. 그럼 심플하게 사공사 용마로 써도 심플하게 서양풍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는 한옥식 기아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아볼 형태로 되는 강판 시공해가지고 원형 용마로 쓰고 대봉 달아서 한옥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 폭에서도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옥식 지붕 원하십니까? 한옥식 지붕으로 디자인해주고, 심플한 디자인 원하십니까? 서양식으로? 그럼 서양식 지붕처럼 심플하게 해주고. 근데 징크는 심플한 건 가능하지만 한옥식처럼 대봉이나 소봉 이런 거를 달 수는 있겠지만, 응용해서 징크판에 달 수는 있겠지만, 기아 모양으로 해달라고 하면 징크판을 그게 안 되죠. 징크는 이게 심플한 면 그거 하나로만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나 이런 선택의 폭에서도 역시나 칼라암판이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칼라암판 지붕사가 좀 많이 현상에서 좀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시골집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붕을 하는데 보통 외관보다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선호하죠. 이제 비만 안 새게끔 해달라. 비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제발 좀 저렴하게 좀 제일 싼 걸로 비만 안 새고 좀 오래 가는 걸로.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택시 타고 가는데 빠르게 안전하게 가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싸게 해주되 좋은 자재로 오래 가게 해달라. 피만 안 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보니까
역시나 징크보다 칼라강판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비도 안 새고 오래 가기 때문에, 또 수명이 다른 기아장보다 아스팔트 싱글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값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골집들이나 이런 집들은 거의 이것도 똑같습니다. 90%는 다 지붕 보면은 다 칼라강판으로 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시골집들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웬만한 데 다 칼라강판으로 했을 겁니다. 칼라강판으로 했고, 그렇게 그거 보시면은 그냥 답이 나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냥 칼라강판으로 지붕공사를 했는지, 옆집 하면 왜 옆집도 했는지. 이거는 굳이 제가 막 구차하게 뭐 얘기를 장점을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 주변의 집을 보면 많이 한 지붕이 정말 좋은 지붕입니다. 택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도 이 택시 운전기사들도 차를 바꿀 때 어떤 차가 가장 가성비 좋고 연비 좋고 굉장히 좋지?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주변부터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택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차를 보지 않습니까? 택시 보면은 꼭 택시 차가 잘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 잘 나가는 모델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택시에 거의 최적화된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그 택시를 자기도 생각을 하고 그런 택시를 골랐겠습니까? 지붕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지붕공사 하고 싶고 어떤 걸로 하고 싶으면 이런 얘기도 참조가 되겠지만, 주변에 지붕공사 한 거 봐요. 가장 많이 한 지붕을 하시는 게 제일 낫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그 지붕을 그걸 선택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가성비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단연코 얘기도 해도 칼라강판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징크로 넘어갑시다. 자, 징크 지붕재의 장점. 일반 소비자가 그냥 느끼기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점. 칼라강판에 비해서 피스 노출이 현저하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100% 없이 시공도 가능하겠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돌출박공에 이제 그 용마루를 고정할 때나 그럴 때는 이제 피스를 간혹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칼라강판보다는 이 징크라는 것 자체가, 칼라강판 같은 경우는 거의 90%는 다 바깥쪽에서 피스 노출 형태로 고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징크는 반대로 90% 이상이 비노출 시공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뭐 무슨 차이냐? 자, 일반 소비자는 어차피 지붕공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비 안 새는 거죠. 비 안 새는 걸로 볼 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뭐 AX까지 계산을 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뭐 그냥 그래 뭐 이거 선택해도 저거 선택해도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상관없다. 외관상도 지붕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세히 보려고 해도 그 피스를 어디다 박았는지 못자리를 어디다 박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둘 다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는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지만 우리 전문가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그 디테일로 얘기를 하면 틀려지는 겁니다. 그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칼라강판 대 징크. 자, 일단 일반 소비자들 가성비 이런 건 다 제외하겠습니다. 일단은 칼라강판은 90% 이상 노출형 고정 형태로 시공이 되어지고, 징크는 90% 이상 비노출형 피스 고정 형태로 시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칼라강판의 경우는 고정을 할 때 못을 받거나 피스 고정을 할 때 전부 다 바깥쪽에서 고정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바깥쪽에서 피스를 구멍을 하면 아무래도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이 이 비노출보다는 현저히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겹겹이 한 장 쌓는 기압장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기압장에 이제 이쪽 장보다 연결되는 이 이음새 부분에 누수 위험이 있듯이 칼라강판도 피스를 바깥쪽에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피스 구멍으로 인해서 미세한 누수는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희는 이제 칼라강판을 주로 공사를 많이 해보고 AS도 많이 다니고 피스를 이제 뭐 낮은 골에 물줄기 형성 있는 곳에다가 피스를 박으면 당연히 누수가 되지만 윗골에다 박으면 또 누수가 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못자리 같은 경우는 또 실리콘을 쏴서 코킹 처리를 해가지고 또 누수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해서, 왜냐면 칼라강판 지붕공사 있다가 계속 빗방울 떨어지고 누수가 되면, 미세한 누수가 되면 그거 사람들이 공사하겠습니까? 야 그거 바깥에 피스방울 야 누수 된다는데 그거 공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칼라강판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누수의 위험은 뭐
그런 걸로 다 마무리 처리를 하면 누수의 걱정은 없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고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봐도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이제 돌출형으로 이제 누수를 받거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이쪽에 이제 누수되는 위험도하고 이 비누출 누수되는 위험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징크는 칼랑판은 시공자가 어떻게 시공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누수가 될 수 있는 지붕이 될 수 있고, 누수가 정말 안 될 수 있는 지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칼랑판은 실력 차이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누수에 대해서 많이 AS를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이 칼랑판 시공자를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이 칼랑판 시공자가 얼마나 숙달된 사람이 지붕을 했느냐, 아니면 비전문가 지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지붕은 진짜 비가 새거나 안 새거나 결정이 진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제 징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피스가 안쪽에 박아주고, 강판 자체를 클립으로 안쪽에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피스를 가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겹치기 때문에 피스 누출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누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현저히 칼랑판보다 누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 징크도 시공자에 따라서 누수가 잘못 시공하면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징크라는 지붕 자재도. 근데 그런데도 노출 자체가 외부로 없기 때문에 칼랑판보다도 누수 위험이 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방수의 지붕 공사, 동일한 지붕 실력자라고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지붕으로서 완벽한 방수를 하는 지붕을 원하신다 하시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는 징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출 자체가 비노출형 시공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칼라강판은 못이 밖으로 외부로 내려 있고 피스도 바깥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가까이 봤을 때는 피스 노출도 보이고 못자리도 보이기 때문에 마감이 좀 안 예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징크는 전부 다 피스 노출 자체가 안쪽으로 가려지는 시공법이기 때문에 마감이 칼랑판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깔끔하게 나온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로 봤을 때 멀리서 보고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완벽 방수의 지붕 공사 공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까이서 보더라도 그 디테일과 마감 처리가 굉장히 예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징크.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가성비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또 역시나 칼라강판이 또 우위죠. 왜냐면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5천만 원짜리 지붕공사가 있습니다. 징크로 했을 때, 이거 징크로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제 칼라강판을 했을 때는 3천이면 된대. 그럼 2천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2천만 원 더 되고 징크 공사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3천만 원에 2천만 원 깎고 지붕 공사 하겠습니까? 둘 다 어차피 똑같이 AS는 되고 누수도 둘 다 어차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물론 공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뭐 고객이 무조건 뭐 기아 모냥 뭐 이런 거를 따지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다 안 따진다고 했을 때, 나 지붕 모양도 필요 없다,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비만 안 새게끔 해달라, 지붕 모양 상관없다. 근데 한쪽은 5천만 원, 한쪽은 3천만 원.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가성비를 좋아하는 거고. 그런 게 조금은 차이가 있고, 저도 솔직히 이제 징크를 솔직히 몇 번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싱글도 해봤고 기아장도 올려보고, 금속기아는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거의 금속기아 정도로 갈 정도면은 다 사람들이 칼라강판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금속기아는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징크도 해보고. 근데 징크도 정말 예쁘게 잘 나옵니다. 예쁘게 잘 나오고, 또 제가 그런 마감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징크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실상 이제 뭐 시골집들은 당연히 아니지만 뭐 신축 이런 데를 가서 보더라도 견적을 이렇게 내밀면 거의 칼라강판이 좀 우세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붕의 선택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또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참고로만 저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 말이 100% 맞는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 이렇다 보시, 제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그냥 공감되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은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연태까지 지분공사를 하면서 그냥 제 생각은 이렇게 많이 느꼈다 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 생각이나 이제 지분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뭐 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안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 공사를 할 때, 아, 이 사람은 뭐 이런 말, 그런 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참고만 해서 들을 건 듣고, 뭐 아닌 것 같으면은 아닌 거고, 이렇게 판단이 조금 쓰는데 또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지분 공사 뭐 정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